일주일 만에 완성하기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자 그리고 몰과 아보가드로 수 이거를 이제 마스터하는 시간입니다. 기본 개념에서 시작해서 이제 기출문제, 수능에서 나온 기출문제, 6평, 9평, 그리고 학력평가 같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기본 내신도 단단히 다지고 그 다음에 수능까지 풀 수 있도록 접근을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강의를 다 들으면 몰이 별로 어렵지 않네. 자, 요렇게 접근할 수 있게. 몰 때문에 화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제가 몰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대학교를 가면 가장 많이 쓰이는 과학 과목 중에 하나가 화학인데 화학을 하지 않고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제가 애처로운 마음에 이렇게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몰을 쉽게 접근하고 화학의 몰은 절대 어렵지 않다. 자, 요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해볼 겁니다. 2학년 내신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고3도 수능 치는 데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몰과 아보가드로 수를 할 건데 자 교재는 O2고요. 자, 이 O2를 가지고 기본 개념을 설명하면서 내가 예시를 들고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하면 이렇게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화학식량이라는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자, 화학식량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탄소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자, 탄소는 탄소 안에 보면 양성자가 6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중성자가 또 6개가 있죠. 그래서 질량수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에서 12로 잡은 이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탄소의 원자량을 12로 정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건 절대 탄소 한 개의 질량은 아닙니다. 한 개의 질량은 절대 아니고 그냥 임의로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그럼 우리 그냥 탄소 12로 정하자. 그래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1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으로 잡아서 나타낸 다른 친구들은 상대적인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래서 단위는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해야 될 게 그램이나 킬로그램 같은 단위는 붙이지 않는다. 만약에 원자량이라고 묻던지 화학식량은 얼마인가, 원자량은 얼마인가, 뒤에 보면 분자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는 서술형을 대답하실 때는 절대 단위를 쓰지 않도록 합시다. 평상시에 단위 잘 안 쓰는데 꼭 이럴 때 단위 써서 틀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단위를 붙이지 않습니다. 자, 원자량은 왜 사용을 하냐 하면 자, 실제로 옆에 잠깐만 보면 탄소 한 개. 자, 탄소 한 개의 원자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입니다. 근데 이 숫자가 어때요? 외울만 합니까? 자, 외우지 못하겠죠, 맞죠? 밑에 하나만 외우는 것도 아니고 산소도 있어야 되고 수소도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번거롭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쓰지 말고 자, 이거 그냥 깡그리 다 무시하고 자, 이거 한 개의 질량입니다. 자, 무시하고 그냥 12로 정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실제 원자의 질량은 매우 작아서 그 실제의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너무 불편하다 라고 해서 탄소 원자를 12로 정해놓고 상대적인 질량을 원자량으로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원소의 상대적인 탄소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질량을 찾아갖고 원자량을 잡아놨는데 물론 이것도 소수점이 붙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원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의 원자량은 1, 탄소의 원자량은 아까 정해놨잖아. 기준 12. 자, 상대적으로 질소의 원자량은 14, 산소의 원자량은 16, 나트륨 23, 황 32, 염소 35.5, 칼륨 39. 상대적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도 나온다. 그죠? 칼슘 4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옆에 문제에서 어떻게 한번 상대적으로 어떻게 잡았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문제 어딘가 있었는데 자, 여기 있네. 그죠? 자, 일로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X 원자가 3개 있잖아요. 3개. 자, 그리고 Y 원자가 1개 있는데, 자, Y 원자 4개, 얘들 둘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고, 같다는 거죠. 얘 3개랑 얘 1개가 서로 같고, 그 다음에 Y 4개랑 Z 3개가 서로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얘는 3X는 Y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4Y는 3Z가 된다.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만약에 X를 우리가 12로 한번 잡아볼까요? 12로 잡으면 Y는 얼마가 됐냐면 36이 되겠죠. 맞죠? 36. 너무 크게 잡았는 것 같다. 자, 그리고 4Y 하면 4 곱하기 36은 3Z 이렇게 되니까 Z는 32 하면 Z는 48.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이렇게 상대적으로 잡아놨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따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질량을 그대로 상대적으로 해서, 자, 원자량으로 사용했고, 원자량은 이런데, 이걸 외워야 되나요?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는 몰라도 요 정도는, 자, 수소의 원자량은 1. 원자량 1, 탄소 12. 자, 요 체크 한 거 외워주세요. 수소, 탄소, 질소, 산소까지는 알아놓읍시다. 나머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왜? 갈로 해서 줄 거니까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알아놓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원자들이 중학교 때 고1 때 배웠죠. 원자들이 뭘 했냐면 공유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공유결합을 해서 우리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공유결합해서 합쳐진 걸 분자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비금속 아이들이 공유결합을 하죠. 비금속 아이들이 공유결합해서 만들어진 걸 분자라고 얘기하죠. 분자. 자, 그러면 원자량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지? 분자량이 있겠죠. 분자량은 더하기만 잘할 수 있으면 돼. 물론 살짝 곱하기도 필요하지만 굳이 안 곱해도 더하기만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분자의 상대적인 질량으로 분자를 이루는 모든 원자량을 합한값이다. 더하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 밑에 보면 요게 H2인데 H가 공유결합해서 H2가 된 거죠. 맞죠? 그러면 우린 이걸 수소 분자라 하는데, 얘의 분자량은 수소 원자량 여기에서 계산한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2가 된다. 너무 쉽다. 그죠? 암모니아는 위에 거 잘 보시고 14 더하기 1. 자, 내가 곱하기 잠시 쓴다 했습니다. 곱하기 3. 곱하기 나와서 포기할래요 하면 더하세요. 자, 그러면 17 이렇게 나오고, 산소 분자입니다. 맞죠? O2 공유결합했어. 이중결합한 거죠. 그래서 산소는 16 곱하기 2 해서 32 이렇게 나왔죠. 자, 물은 1 곱하기 2 더하기 16 해서 18. 자, 그 다음에 메테인은 12 더하기 1 곱하기 4 해서 16. 자, 이산화탄소는 12 더하기 16 곱하기 2는 44. 자, 요렇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분자량이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근데 그럼 금속들은 금속이랑 비금속이 결합하면 우리 이걸 보고 분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무슨 결합을 하냐면 이온 결합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은 분자라는 지위를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죠? 이온 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이온 결합 물질은 통틀어서 화학식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화학식량 또한 원자량을 합하면 됩니다.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자,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 결합 물질은 나트륨 23 원자량, 염소 35.5. 물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전자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온이라고 신경 쓰지 마시고 전자 질량 무시하고 얘는 58.5가 되고, 탄산칼슘은 자, 여기서 잘 분해야 됩니다. 칼슘. 자, 칼슘이 얼마죠? 자, 위에 가면 여기 있다. 맞지? 자, 칼슘 40이죠. 그죠? 40에 자, 탄소는 12, 산소는 16 곱하기 3. 자, 그러면 화학식량이 100인데 탄산칼슘 CaCO3 화학식량이 100인 걸 알고 있으면 수능에서
되게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탄산칼슘 화학식량 100이다. 좀 익숙하게 익혀놓기도 합시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보면 실험식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실험식은 각 성분 원소의 원자수의 비율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것을 우린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벤젠은 C6H6이지만 얘는 분자식이 C6H6입니다. C 6개, H 6개지만 얘를 가장 간단하게 약분을 하게 되면 CH가 되고요. 이걸 우리는 벤젠의 실험식이라고 합니다. 아세틸렌은 C2H2지만 얘를 가장 간단하게 하면 CH로 실험식이죠. 자, 분자식은 다르지만 이렇게 실험식이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식은 가장 간단하게 약분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내가 예시 문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포도당은 C6H12O6입니다. 자, 이 친구의 분자량은 얼마일까요?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분자량. 자, 계산할 때는 잠시 멈추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12 곱하기 6 더하기 1 곱하기 12 더하기 16 곱하기 6. 흔들린다, 맞죠? 자, 계산하시면 180이고, 여기다 그램 이렇게 쓰지 마세요. 알겠죠? 자, 분자량은 그냥 18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한 가지 오늘 배웠으니까 이 친구의 실험식 한번 써볼게요. 자, 실험식은 가장 간단하게 약분을 한 거다. 그러면 실험식은 CH2O.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험식을 쓰면 또 실험식 양이라고 있습니다. 실험식 양은 똑같이 이거에 원자량을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12 더하기 2 더하기 16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4에다 16을 하면 30. 자, 요게 실험식 양이 되겠죠. 됐나요? 자, 실험식 양에다가 n배 한 거는 무슨 양이 되냐면 분자량이 되는데, 여기에서 6배를 해주면 분자량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내려갈게요. 아주 중요한, 드디어 나왔습니다. 몰. 자, 몰은 저도 뭐 유튜브 여러 가지를 많이 봤는데, 자, 몰은 정말 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쉽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몰을 처음 접하시는 학생은 그냥 몰만 나오면 머리가 지끈지끈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절대 어려운 값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은 대부분 다 샤프를 쓰겠지만, 예전에 연필을 살 때 연필은 한자로 팔기도 하지만, 예전엔 연필이 쌌어요. 하나에 지금 내 목소리가 몇 살일 것 같죠? 제가 30살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연필을 살 때는 연필 한자루가 30원짜리도 있었고 50원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0원, 50원 이렇게 팔기 좀 그러니까 항상 한 다스로 팔았어요. 한 다스. 혹시 한 다스가 몇 자루인지 아시는 분? 안 가르쳐줘도 안 해요. 맞죠? 12자루입니다. 맞죠? 12자루. 그러면 엄마가 연필 한 다스 사와? 가면 연필 12자루 사오란 뜻이죠. 자, 이런 거 말고 계란 한 판 이런 거 있죠. 자, 계란 한 판. 혹시 개수 아시는 분? 계란 한 판은 30개입니다. 계란 한 판 금방 30개인 거 아는 사람은 나이 좀 의심스러운데? 자, 그래서 자, 계란 한 판 30개입니다. 요새 애들은 10개 이렇게 하고 한 판이 뭐예요? 하는데, 자, 나이 더 든 사람들, 오징어 한 축. 자, 오징어 한 축은 이건 거의 모를 거야, 맞지? 자, 오징어 한 축. 엄마들은 알 거야. 엄마 아빠 오징어 한 축 얼마예요? 하면, 자, 20개입니다. 20개. 알겠죠? 20마리. 말이고. 자, 더 어려운 거 갈까? 마늘 한 첩. 자, 이런 거는 마늘 동그라미 있지. 이렇게 돼갖고, 요렇게, 여기 요렇게. 마늘이 요렇게 있는데, 요렇게 생겼거든요. 자, 요렇게 생긴 게 100개를 한 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듯이, 자, 우리가 이렇게 뭔가 팔 때, 쌀도 한 돼, 이런 식으로 팔듯이, 화학도 그냥 좀 편하게 묶음 단위를 쓰자는 거야. 그래서 그 묶음 단위에 묶어놓은 숫자가 솔직히 뭐 같아. 알겠지? 그래서 싫어하는 거지. 실제로 어려운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 분자, 이온과 같이
매우 작은 입자의 양을 나타내는 묶음 단위로 자, 몰을 사용하는 까닭은 원자 분자는 매우 작고 가벼워서 물질의 양이 적어도 그 속에는 많은 수의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묶음 단위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묶음 단위 몰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 아보가드로 수. 아보가드로는 과학자죠, 맞죠? 자, NA 해서 아보가드로의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 원자 여기에 그램을 붙여놨다, 맞지? 자, 원자량이 아니라 그냥 실제로 탄소 원자 12g에 탄소가 몇 개 들어있는지 입자를 세알려 봤습니다. 그러니까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죠. 자, 나는 승이 익숙하니까 23제곱이라고 하는 것보다 승이 익숙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6.02 곱하기 10의 23승이 들어있더래.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맞죠? 자, 이거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보가드로 수. 됐나요? 자, 근데 이걸 우리는 뭘로 잡았냐면 이거를 묶음 단위라 했잖아. 이거를 1몰이라고 하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라고 돼 있어. 아무 물질이나 모든 물질은 우리는 여기에서 그 만약에 오징어 한 5 사와 하면 오징어 12마리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런 말을 잘 쓰진 않지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마늘 한 5 사와 하면 마늘 12개 사오란 뜻이야. 그래서 물질 1몰은 원자든 이온이든 분자든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뜻한다. 10의 23승계의 입자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이다.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자, 몰과 질량인데 1몰의 질량이에요. 1몰의 질량. 자, 1몰의 질량을 알아야지 1g의 분자수, 1g의 원자수 뭐 이런 게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몰의 질량은 화학식량은 원자량도 있고 분자량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화학식량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램만 붙이면 됩니다. 그램. 어렵지 않죠? 그래서 원자량에 그램을 붙이면 원자 1몰의 질량. 자, 분자량에 그램 붙이면 분자 1몰의 질량. 자,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 같은 아이들은 화학식량에 그램 붙이면 그 물질 1몰의 질량이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아이는 그 화학식량에 그램만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몰의 질량을 몰 질량이라 하고 단위는 그램 퍼 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램 퍼. 1몰의 질량이 몇 그램이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외우고 있으면 탄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2g이다. 산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6g이다. 그 다음에 수소 원자 1몰의 질량은 1g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응용해서 갈 건데 마지막 개념만 보고 우리 정말 어려운 문제를 풀 거야. 수능 문제, 자그마치. 고2가 맞지? 뭐 고1도 있을 거고 가끔씩 중3도 있을 건데 우리가 수능 문제를 풀어낸다는 겁니다. 자, 물질의 양 몰인데 물질의 양은 물질의 몰 질량을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 말은 되게 어렵잖아요. 맞죠? 근데 물질의 양이 몇 몰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몇 몰 있어? 자, 그러면 자, 연필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연필이 6자루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타스 있어? 몇 타스가 맞나? 다스가 맞나? 다스 맞지? 타스? 헷갈리는데. 자, 틀리더라도 이해하세요. 알겠죠? 자, 연필 12자루가 있는데 몇 타스야? 이렇게 물으면 너네 암산되지? 몇 타스야? 2분의 1타스.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그걸 공식화 시키자고. 6자루가 있으면 이게 진짜 있는 실제고 자, 한 타스의 단위가 10이잖아. 맞죠? 12. 그래서 타스인지 다스인지 몰라서 못 쓰겠다. 자, 2분의 1타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물질의 질량이 있단 말이야. 맞지? 자, 그래서 만약에 수소하지 말까? 자, 탄소하자. 탄소. 옆에 거랑 비슷하게 탄소가 6g 있어. 탄소 몇 몰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탄소 12가 원자량이라 했죠. 맞죠? 그러면 탄소 2분의 1몰이 있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2분의 1몰. 근데 자, 여기에서 원자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탄소 원자 2분의 1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좀 더 어렵게 갈게요. H2O. 엄청 어렵다, 맞지? 자, H2O가 9g이 있어. 자, 9g이 있으면, 자, H2O는 분자잖아요. 맞죠? 자, 분자인데, 분자가 18이잖아, 분자량이. 그러면 H2O가 2분의 1몰이 있어. 자, 근데 이걸 한국말로 하면, 물 분자가 2분의 1몰이 있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 문제에서 뜬금없이 물 분자를 묻는 게 아니라 수소 원자를 물어. 수소 원자는 몇 몰이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자, 지금 이건 물 분자만 구해놨잖아, 맞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들아, 물 분자 하나에는 수소 몇 개로 되어 있어 하면 수소 2개로 돼 있고, 산소 하나로 돼 있으니까 분자 수에다가 곱하기 원자 몇 개로 돼 있는지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수소 원자는 1몰이 있어. 자, 이렇게 되고, 산소는 한 개로 돼 있으니까 산소 원자는 곱하기 1 하면, 자, 2분의 1몰. 자, 그러면 전체 원자 수 하면은 2분의 3몰이 되죠. 전체 원자 수. 자, 그래서 분자를 가지고는 먼저 분자 수를 먼저 구합니다.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분자 수를 구한 다음에 곱하기 못해요 하면, 자, 더하기 해. 알겠죠? 수소 원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수를 곱해주면 돼. 됐나요? 그래서, 그리고 산소 원자 수를 곱해주면 된다. 자, 조금만 응용해서 갑시다. 자, 포도당 C6, H12O6이 있습니다. 자, 얘는 우리 30g을 할까요? 자, 30g이 있다. 몇 몰이 있을까요? 했을 때, 자, 포도당의 분자량은 아까 구했죠, 맞죠? 손이 떨린다, 맞죠? 180. 자, 그래서 포도당은 6분의 1몰이 있어요. 자, 잘했습니다. 그러면 포도당 안에 수소는 몇 몰이 있나요? 하면, 자, 6분의 1에 수소가 12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원자는 2몰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분자를 먼저 구하시고 원자를 구하는데 원자는 항상 분자에다가 원자를 곱해주면 됩니다. 산소도 할 수 있겠죠. 산소는 6분의 1 곱하기 6 해서 1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탄소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탄소도 1몰이 되죠. 맞죠? 그러면 전체 원자 수는 합해서 4몰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지만 6분의 1 곱하기 24 얘가 6 더하기 12 더하기 6 하면 24니까 얘도 똑같이 4몰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응용을 할 건데 물질의 양 몰은 몰 질량 안 익숙하면 화학식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오늘 이 파트가 첫 번째 강의 파트인데 이제 부피도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개념만 잘 잡으면 이제 부피는 접근할 수 있거든요. 얘는 왜 이렇게 기시처럼 이렇게 움직일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몰의 정의 여기에다 쓸려 있는데 앞에 개념 다 썼고, 자, 2016년 6월 모평 2번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학생의 질문과 선생님의 답변이다. 선생님, 1몰은 몇 개인가요? 자, 선생님의 답변은 화학자들은 원자수나 분자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 단위가 몰입니다. 됐죠? 그래서 몰이라는 묶음 단위를 사용하는데 그 단위를 몰이라고 한다. 단위는 몰입니다. 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수를 뜻하며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합니다. 기억을 해줘야 되죠. 아보가드로 수는 N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NA. 자, 예를 들어 탄소 원자 1몰에는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고 물 분자 1몰에는 분자가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죠. 맞죠? 자, 근데 원자는 H2O니까 3개로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1 곱하기 3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 그죠? 그래서 기억 플러스 니은은 얼마인가 했을 때 4. 너무 어렵죠, 맞죠?
자, 밑에 내려갈게요. 자, 이제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 자, 1몰의 질량이 1.008. 우리 생략해서 이런 거 다 생략했잖아. 이렇게 생략하고. 자, 이렇게. 이건 원래 잡아놨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쫙 다 날려버리고 16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게 쓰지만 실제 질량은 그게 아니라 요렇게 됩니다. 실제 1몰의 질량은 요렇게 돼. 상대적인 거.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보면 탄소 한 개의 질량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돼 있죠. 자, 한 개의 질량. 쌤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1몰의 질량이, 자, 이거는 나중에 이거 식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나중에 익숙하게 합시다. 자,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질량을 우리는 1몰의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그러면 실제로 비례식을 쓰게 되면 탄소니까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2니까 한 개의 질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하는데 이걸 정의하면 x는 12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고, 자, 여기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되고, 얘도 아보가드로 수를 나누게 되면 한 개의 질량이 돼. 한 개의 질량. 됐나요? 자, 분모의 질량이 분모가 모두 같으니 한 개의 질량도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커지겠죠. 맞나요? 자, 한 개의 질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질량은 화학식량의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주세요. 한 개의 질량, 1몰의 질량에 아보가드로의 수로 나누게 되면 한 개의 질량이 된다. 자, 이거 익숙해져야 됩니다.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몰수는, 쌤 이거 너무 어려운데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배웠던 식이 하나 있잖아. 자, 배웠던 식이 어떤 식이었냐 하면, 자, 몰은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된다. 화학식량을 몰 질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몰 질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자, 여기서 1g에 들어있는 원자의 몰수를 구하고 싶으면 자, 화학식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는 어떻게 되냐면 1g을 화학식량 1.008로 나누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탄소는 12g을 자, 밑에 바뀌어야 됩니다. 자, 1g을 질량을 자, 화학식량 12로 나누면 되고, 자, 산소 마찬가지로 1g을 화학식량 15.995로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분모가 얘가 제일 크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자의 몰수가 되는 거야. 몰은 수소가 가장 크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됐죠? 자, 탄소 12g에 들어있는 원자수. 자, 원자수는 몇 몰이 되냐면 1몰이 되죠. 1몰. 자, 글자 잘 보세요. 자, 12g은 1몰이 되고 산소 15.995인데 자, 분자수를 물었으면 밑에다 분자량을 집어넣어야 돼. 자, 분자량인데 분자량은 산소는 요거 원래 곱하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5.995 곱하기 2가 돼야 됩니다. 995 곱하기 2.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샹샹 약분하면 몇 몰이 됐냐면 2분의 1몰이 돼. 자, 요거 중요한 개념이죠. 맞죠? 분자수를 물으면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고 원자수를 물으면 원자량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지 않죠. 그래서 같다가 아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감 잡고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옆에 가면 2014년 자, 우리 이거 다 보면 한 8년, 7년, 8년 수능 문제를 다 푸는 거니까 대단하지 않았지? 자, A2B2의 분자량이 26이죠. 맞죠? 26.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했냐 하면 두 개의 A랑 두 개의 B를 더한 걸 26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C를 더한 게 28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B랑 두 개의 C를 더하면 얘는 34가 된다.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식이 3개고 얘는 28이 되고 자, 요렇게 되니까 자, 여기에서 얘는 26. 자,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걸 좀 계산을 하면 A 플러스 B는 얼마? 13 이렇게 되고 B 플러스 C는 17. 자, 그리고 A 플러스 C는 28.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 얘를 빼버리면 자, 얘는 B 빼기 A는 얼마죠? 11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식 2번식이랑 3번식 이렇게 정리하면 11이 되고 자, 얘를 1번식이랑 한번 연립해 볼게요. 그래서 자, A 플러스 B는 13이 되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계산을 하면 더하면 되겠다. 맞죠? 2B는 2가 되고 자, B는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A는 얼마가 나온다? 12. 됐죠? 자, A가 10이니까 C는 자, 요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맞죠? 그러면 C는 16. 많이 익숙하던 거다. 야, 얘는 수소인 것 같고 그렇죠. 얘는 탄소인 것 같고 얘는 산소인 것 같고 굳이 이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다 분해시켜서 각각의 질량을 계산했는데 이거를 우리는 원자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량은 A가 12고 C가 16이니까 A가 C보다 크다. 틀렸죠? 자, 분자식이 AB2C인. 자, 너무 어렵나? 자, A가 12, B는 1이니까 1이 2개면 2, 그리고 16 더하면 얘는 30이다. 그래서 분자량은 30이다. 자,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자, 이거 지금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건데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하면 자, 우리 분자의 몰을 구할 때 옆에도 표현했지만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면 된다 했잖아요. 맞죠? 분자량으로 나누면 된다. 그러면 자, 지금 가나다를 비교하는데 같은 질량이니까 질량은 동일하게 M이라고 할게요. M. 자, 그러면 가는 26분의 M몰. M 똑같으니까 별론가? 자, K라고 할게요. K. Kg이 있다. 자, Kg이면 26분의 K. 자, 나는 28분의 K. 그 다음에 다는 34분의 K 몰이 되는 겁니다. 몰. 자, 그러면 우리 매번 이렇게 하면 좀 귀찮으니까 분자량이 크면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 나보다 많다라고 돼 있는데 자, 얘는 34분의 K 몰이 되고 나는 28분의 K 몰이 되니까 나가 더 많죠. 맞죠? 그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답은 1번. 자, 이렇게 되죠. 학평도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죠? 자, 2016학년도 수능 8번. 자, 여러분들은 2016학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이었으면 초등학생 때다. 맞죠? 자, 초등학교 때 이걸 했을 텐데 자, 수능 8번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실험식, 분자식, 분자량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A 더하기 B 2개랑 C를 계산해서 65인데 자, 얘는 실험식도 똑같이 A, B2, C가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는 실험식이 CB가 되겠죠. 맞죠? CB. 자,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분자량이 나왔냐면 A 더하기 2개의 B에 C를 계산한 게 뭐다? 65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 이 2개의 C에 2개의 B를 더한 게 7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B 더하기 C는 얼마가 됐냐면 35가 되죠. 됐죠? 자, 근데 얘는 자, A 더하기 2B가 46이 되죠. 맞죠? 46. 아니, 46이 아니라 A 더하기 2B가 실험식인데 만약에 얘는 분자식이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 하면 A, B2도 돼. 그냥 실험식과 분자식이 같을 수도 있고 A2, B4도 됩니다. A2, B4. 자, A3, B6도 되는데 자, 세 배 맞죠? A3, B6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지금 보면 여기에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65야. 자, 65면 자, 지금 보면 B 더하기 C 보이죠? 맞죠? B 더하기 C가
35라 했어. 35. 하면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5인데 자, 여기에 B 더하기 C 한 게 이게 35란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됐냐면 30이 됩니다. 30. 맞나요? 자, 그래서 근데 A 더하기 B가 30인데 만약에 A2, B4가 되면 60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46에서 분자식을 맞춰야 되는데 A 더하기 B, A 한 개랑 B 한 개 더한 게 30이니까 A, B2냐, A2, B4냐, 뭐 A3, B6냐 했을 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A 플러스 B가 30이니까 B 여기는 A 플러스 2B잖아. 맞죠? 얘는 A 플러스 2B가 46이니까 요거 두 개 연립하면 자 B가 16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는 얼마 된다? 14가 되죠.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16을 집어넣으면 얘는 얼마 되지? 35가 되려면 얼마고? 16 빼면은 9, 2, 19인가? 숫자 좀 예쁘진 않지만 자, 19, C는 19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맞죠? 계산 잘했지? 자, 이렇게 해서 구해놓고 내가 가끔씩 좀 내가 계산 실수할 때가 있는데 만약 실수했으면 밑에 댓글로 수정해 줄게요. 자, 원자량은 B가 A보다 크다. 자, B가 A보다 크죠. 자, 실험식 양은 했는데 자, 얘는 본자량이랑 실험식 양이 똑같으니까 얘는 46. 자, 그 다음 얘는 35. 자, 얘 똑같으니까 얘는 65. 이렇게 되니까 실험식 양은 가가 제일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1몰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는 자 여기서도 별표 칩시다. 이런 걸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니까 이것만 익숙해지면 돼. 자, 일단 다랑 가랑 비교하는데 다 해볼게요. 자, 얘는 65g이잖아요. 그죠? 자, 65g이고 아니 1몰이죠. 맞죠? 자, 1몰에 들어있는데 이 1몰에는 가는 B가 몇 개 들었냐면 1몰에 분자 하나에 B가 2개 들었으니까 가는 2몰 들었고 자, 나는 똑같이 2몰 들었고 다도 똑같이 2몰이 들어있네요. 맞죠? 다 지금 AB2, C2, B2, AB2, C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서로 같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기억 1번.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요걸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자, 다음은 화합물 W, X, Y, Z의 구성 원소의 질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W와 X는 각각 A, C와 AC2 중에 하나이고 Y와 Z는 BC와 BC2 중에 하나인데 자, 원자량은 AC 중 C가 가장 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C가 가장 크다. 그러면 하나가 AC고 하나가 AC2면 지금 그냥 상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자, 얘가 서로 같으면 이렇게 반반이 될 건데 자, C가 더 크다 그랬잖아요. 맞죠? 그럼 C가 더 크면 그냥 C가 더 크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런 게 이제 C가 될 여기가 C고 여기가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근데 C가 2배야. C가 2배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C 2배가 되면 이 C 영역이 이제 더 넓어져야 되겠지. A 영역은 더 좁아져야 되고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자, 지금 많은 거랑 적은 거랑 구분해 보면 슝슝슝슝슝슝 이게 많은 거고 자, 그다음 얘는 여기가 많죠. 맞죠? 자, 그러면 일단 많은 게 C가 될 거야. C. 맞죠? C. 그럼 얘가 A가 되겠지? 자, 얘도 A가 되고 얘가 C가 되면 자, 누가 AC2고 누가 AC일지 보이죠? 맞죠? 상대적으로 이 친구가 C가 더 많기 때문에 C의 함량이 더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AC2고 얘가 AC가 되고 자, 이렇게 되고 얘도 마찬가지야. 많은 걸 체크를 해보면 자, 얘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더 많다. 맞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원자량이 C가 제일 크니까 자, 지금 C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B고 그 다음에 C고 B인데 상대적으로 B에 대해서 C의 양이 많은 이 친구가 BC2가 되고 그 다음에 얘가 BC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풀고 그러면 Y는 BC2이다. 틀렸고 자, A와 B를 비교할 건데 자, 얘랑 비교하면 C랑 A 차이가 자, C랑 B 차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C랑 A 차이랑 C랑 B 차이를
비교를 하면 C랑 A 차이가 더 많이 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A가 더 작다는 거야. 그래서 B가 더 크다. 이렇게 되고 얘는 틀렸죠. 자, X와 Z에서 C 원자 1몰당 결합한 A, B의 몰수 B는 했는데 X는 C 1개에 A 1개가 결합돼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Z는 C 2개에 B 1개가 결합돼 있다. 그죠? 그러면 자, 이거를 환산해서 C 1개에는 B가 2분의 1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2대 1이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됐죠? 자, 그 다음에 뒤로 한번 가볼게요. 자, 2015년으로 왔습니다. 자, 2015년에 자, 실험식이 XY고, 자, 그 다음에 분자량이 30이야. 자, 분자량은 30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X2Y인데, 자, 얘가 실험식 양이 44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 있냐면, 2X에 더하기 Y를 한 게 44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XY면 분자가 XY일 수도 있고 X2Y2가 될 수도 있고 X3Y3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딱 보니까 두 개의 X에 Y 한 개 결합된 게 44입니다. 44.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분자량이 30밖에 안 되니까 두 개의 X에 Y가 얘는 두 개 결합돼 있잖아요. 그러면 44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얘도 분자식이 얘는 XY가 되고, 자, XY가 되고 실험식 양과 분자량이 서로 같아서 얘는 30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X2Y가 되고 얘는 44라고 얘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지금 92인데 XY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XY로 이루어져서 얘가 92가 되었다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자, 원자량은 Y가 X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X2Y랑 XY랑 비교하면 X 플러스 Y는 30이고 2X 플러스 Y는 44니까 자, X는 14가 되고 Y는 16이 되죠. 그래서 Y가 X보다 크다. 요거 맞고, 자, 가는 분자량과 실험식이 서로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실험식 양은 30이다.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2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92에 다에 92가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자, 지금 보면 14의 M개랑, 자, 그 다음에 16의 N개가 합쳐져서 얼마 돼야 되냐면 92가 나와야 되겠죠. 맞죠? 맞나요? 자, 그러면 92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요거는 조금 암산을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92가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요? X에 막 집어넣어보자. 비슷하게. 자, X가 한 3개? 접근할게요. Y 3개. 자, 이렇게 되면 얘가 90이거든요. 90. 자, 그러면 92가 되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러면 숫자가 조금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X 2개. Y 4개. 자, 이렇게 하면 얘는 28이고, 그 다음에 16 곱하기 64. 그럼 딱 92가 나온다. 맞죠? 이건 그냥 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얘가 X 2개 Y 4로 되어 있는 아이구나.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X2Y 4개고 가장 간단하게 약분하면 XY2. 쌤 이거 못 찾겠는데요 하면 그냥 이거 가지고 찍어. 찍으라 하면 이거 가지고 유출을 하세요. 알겠죠? 유식한 말로 유출. 자,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 티벳. 자, 이제 험난한 여정이 다 끝나가면 우리 모레 어떤 기본 개념이 마스터된 거야. 그러면 이제 부피 관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7번. 자, 한 개의 질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개의 질량을 나타냈는데 실제로 1몰의 질량은, 자, 봐봐. 한 개가 6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이면 6.02 곱하기 10의 23승은 질량이 얼마인가? 자, 이게 원자량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 이게 얼마인가?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할 때는 한 개 질량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얘는 12가 되고요. 자, 6 곱하기 10에 23승한 거야. 귀찮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6 하면은 얘는 14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16이 됩니다. 익숙한 숫자지 맞죠? 자, W 1g에 포함된 원자는 1몰이다. 자, 이제 익숙하게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누면 몰이 된다. 맞지? 1몰. 됐고요. 자, 그 다음에 XZ2랑 Y2Z의 분자량은 자, X 12 더하기 Z2 16에 32 하면 44고 Y2Z는 14 곱하기 2에 자, 그 다음에 Z가 16. 자, 28에 똑같이 44. 같네요. 맞죠? 자, 그리고 자, Y2 14g과 W2 2g이 반응해서 분자는 아직 요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한 사람이 있으니까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Y2랑 W2가 반응해서 자, YW3가 되는데 자, 지금 얘를 개수를 맞추면 중학교 3학년 때도 배웠죠. 자, 2 그리고 이쪽에 3을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개수가 되는데 자, 얘가 14g이면 자, 이건 14g은 몇 몰이 되냐면 Y2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 할 때 무조건 분자량이 들어가야 돼. Y2 분자는 자, 28 하면 얘는 2분의 1몰과 자, 그 다음에 얘는 2g인데 W2는 얘가 1이니까 W2는 2죠. 맞죠? 그러면 얘가 1몰이 반응하면 이라고 돼 있어. 근데 자, 얘 1몰과 얘 2분의 1몰과 얘 1몰이 반응하는데 여기에서 몰수비 아직 안 배웠습니다. 여기에 몰수비가 1대 3으로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2분의 1몰이 있으면 얘는 2분의 3몰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부족하니까 안 돼. 이건 안 되고. 자, 그 다음 얘를 다 씁시다. 알겠죠? 그러면 얘를 1몰이 반응하면 얘는 그거의 1대 3이라서 3분의 1몰이 반응해야 돼. 얘는 남겠죠. 맞죠? 나 많이 줬어. 그래서 남아. 그럼 3분의 1몰이면 1대 3대 2니까 얘는 3분의 2몰이 생성됩니다. 자, 근데 뜬금없이 분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3분의 2몰에서 몰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죠. 자, 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셌다 라고 했으니까 약분 2 하면은 4 곱하기 10의 23승계. 자, 요건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거니까 일단 이건 답이 아니다 라는 것만 해주시고 가주시면 됩니다. 귀신같이 또 그려져 있는 거죠. 자, 8번 다음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수에 대한 자료이다. 자, 포도당 1몰에 포함된 분자수는 했는데 자, 포도당 1몰에 포함된 분자수는 당연히 1몰이겠죠. 맞죠? 1몰. 물론 6 곱하기 10의 23승인데 그거 안 쓸 거야. 알겠죠? 잘 안 쓰게 되니까 그냥 몰로 놔둡시다. 왜냐하면 굳이 번거롭게 이제 일부러 몰을 만들었는데 굳이 다 파헤칠 필요가 없잖아. 맞죠? 자, 아세트산 1몰에 포함된 수소 원자 수는 자, 수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 4개. 그래서 얘는 4. 됐죠? 자, 염화칼슘 1몰에 포함된 이온수는 했는데 얘는 CA2 플러스랑 CL-가 1대 2로 결합되어 있죠. 맞죠? 그러면 총 이온수가 3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온수는 1 곱하기 3 하면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B 제일 크고 C 그리고 A, BCA. 많이 어렵진 않죠? 그 다음에 2018년에 했다가 뜨문뜨문하게 이제 기체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 다음 2021년 3월 학평에 돼 있죠. 자, 지금 보면 가면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조금 올라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물질 X2가 있습니다. X2. 자, 근데 여기는 분자수가 아니라 전체 원자수라고 돼 있어. 근데 아보가드로 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원자수가 1개 있다. 1개. 얘는 6개 있다. 그럼 분자수는 어떻게 되는가 했을 때, 자, 분자수에다가, 여기서 봅시다. 분자수에다가,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수를 곱하면 원자수가 되잖아요. 맞죠? 원자수. 근데 얘가 지금 1몰이래. 얘가 1몰이고, 얘는 6몰이래. 자, 그러면 얘부터 할게요. 얘는 1몰이래.
근데 얘는 두 개로 돼 있어. 그러면 분자수는 2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몰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몰, 2분의 1몰. 자, 얘도 해볼게요. 자, 얘는 6몰이래. 자, 분자수 곱하기 얘는 원자 3개로 돼 있잖아. 3개가 6몰이잖아. 맞죠? 그러면 분자수는 몇 몰이 된다? 분자수는 2몰이 된다. 그래서 얘는 2몰.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X2의 양은 1몰이 아니라 2분의 1몰. 자, 이렇게 되고 X2Y의 분자량은 자, 1몰의 질량을 분자량이라 했는데 2몰이 88이니까 1몰은 44이다. 자, 이렇게 되고 자, X2는 자, X2의 분자량은 여기서 2분의 1몰이 14니까 1몰은 28이 되겠죠. 28. 그러면 X 원자량은 14입니다. 14가 되고 자, X2Y잖아. 그죠? 그래서 2X 플러스 Y가 아까 전에 이게 2몰이 88이니까 1몰은 44잖아요. 그죠? 44인데 자, X 두 개가 28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28을 빼고 나면 16이 Y의 원자량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6이고 얘는 14. 자, 이렇게 되니까 Y가 X보다 크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맞는 말.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지금 최신 트렌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2022학년도 6월 모평 18번인데 아마 이쪽 번호는 나름 킬러 내지 중킬러가 있죠. 그래서 처음 접하는 사람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방법만 한번 터득을 하면 그 다음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설명을 조금 잘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2번, 3번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확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다른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AC의 질량은 각각 Xg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거는 동일한 질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동일한 질량이다. 자, 그리고 뭐 조건이 있는데 B 1g에 들어있는 X 원자수랑 C 1g에 들어있는 Z 원자수는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기체에 들어있는 Y의 질량이 B는 2Y고 C는 Y인데,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Y의 질량이 2대 1이란 것은 Y의 개수도 2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Y의 몰수도 2대 1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2대 1이다. 자, 그래서 질량비가 2대 1이면 개수비도 2대 1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나왔는데, 자, 지금 보면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라고 돼 있죠.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기체가 나오면 이건 분자거든요. 그래서 분자면 분자 개념에서 먼저 접근을 해서 원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원자로 들어가기는 힘드니까 분자 개념에서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분자수를 먼저 구해야 돼요. 분자수. 그래서 분자수를 구하는데 우리 질량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분자수를 묶음 단위를 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몰은 분자수입니다. 분자수는 자, 어떻게 구하냐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라 했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분자량이 전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금방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위 질량당 분자수가 되는 거야. 단위 질량당 분자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의 분자량은 우리가 A라고 얘기할게요. 그래서 자, 분자량이 MA 분의 자, 질량을 Xg이죠. 그죠? Xg. 자, 이렇게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MB분의 Xg 이렇게 되고 C 같은 경우에는 MC분의 Xg.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분자수야. 그러면 이게 어떤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런 걸 보고 보통 뭐라 표현하냐면 단위 질량당 분자수, 단위 질량당 분자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이제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수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분자 하나에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는지 곱해주면 단위 질량당 전체 원자 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곱하면 얘는 얼마를 곱해야 되냐면 2를 곱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3을 곱해주면 되고 이 친구는 5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냐면 11대 12대 10. 자,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자, x 다 똑같이 날아가죠. 자, 똑같이 날아가면 ma분의 2대 mb분의 3대 mc분의 5는 11대 12대 10.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자, 그러면 ma 대 mb 대 MC는 11분의 2대 12분의 3대 그 다음에 10분의 5.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자, 얘는 지금 4로 약분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5로 약분이 되죠. 자, 그러면 다 같이 44를 곱하겠습니다. 44를 곱하면 얘는 여기 44 곱하면 8대. 자, 그 다음에 44 곱하면 11대. 맞죠? 44, 11.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44를 곱하면 22.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구성 원소가 지금 이게 분자량의 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이 MA, MB, MC 이렇게 해서 분자량의 비가 8대, 11대, 22. 자, 요렇게 됩니다. 자, 문제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분자량의 비를 구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얘는 당연히 X2 구성원소가 X밖에 없는데 분자를 구성하는 I가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X2 자, 요렇게 놔두면 되고 얘는 X랑 Y가 A 대 B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는 Y랑 Z가 C 대 D로 존재하는데 자 합해서 얼마인지는 여기는 3이고 여기는 5인데 요걸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조건과 그 다음 여기 있는 조건을 사용해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자 다시 여기 있는 조건을 먼저 쓸게요. B 1g에 들어있는 자 1g에 자 B의 분자량 11로 나누고 자 그 다음에 X 원자수니까 X 원자수는 A개가 들어있죠. 맞죠? 그래서 A개가 들어있다. 자 그 다음에 C 1g에 자 C 1g이고 C의 분자량이 22죠. 맞죠? 22 곱하기 자 여기에서 Z 원자수는 했으니까 Z 원자수는 D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D개가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서로 같다라고 해서 는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서 서로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A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 같아지려면 얘가 만약 22가 되면 여기는 1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서 2A는 D. 자,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2A는 D. 자, 요렇게 되고 자, 한 번 더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는 Y를 표현해야 되니까 똑같이 B는 분자량이 11분의 1. 자, 그 다음에 Y는 우리가 B개로 내가 잡아놨죠. 그죠? B개로 잡아놓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도 Y개인데 분자량 22분의 1 곱하기 C개가 자, 몇 대 몇이냐면 땡땡 지금 2y 대 y니까 질량비가 2대 1이면 개수비도 2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걸 정리를 하게 되면 11분의 c는 11분의 b니까 b와 c가 서로 같다. 자 요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xa가 있죠. xa, y, b를 그대로 놔두고요. 자, 그 다음 여기를 정리를 하면 아까 전에 얘가 B고 얘가 C인데 B, C가 서로 같으니까 여기가 B. 자, B. 자, 그 다음에 Z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D는 2A라 했죠. 2A.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자식을 일단 만들어 놓고 A 플러스 B는 합해서 몇 개였냐면 3개였고 그 다음에
B 플러스 2A는 합해서 5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5원자 분자를 했기 때문에 5개가 된다. 자, 그러면 요걸 정리하면 빼면 되겠다. 맞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그러면 A는 2가 되고 B는 1이 된다. 그래서 자, 여기를 정리하자면 얘는 x2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는 x2y. 자, 그 다음에 C는 자, C가 지금 어떻게 C가 B랑 값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1로 얘기를 하면 되고 D는 A의 2배니까 얘는 Y, Z4. 자, 요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B에다가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얘를 2 집어넣으면 YZ4. 자, 요렇게 해서 분자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억에 A의 양 몰 분의 B의 양의 몰은 했는데 자, A의 분자량이 11이죠. 맞죠? 자, 11의 X. 자, 이게 A의 양이 되고 B의 분자량은 얼마였죠? 잠깐만요. 자, A의 분자량은 8이니까 8분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B의 분자량은 11이니까 11분의 X죠. 맞죠? 자, 그러면 x 날라가니까 얘가 A는 A 대 B는 11대 뭐가 되냐면 8이 되겠죠. 그래서 A 양은 11이고 B의 양은 8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C 1몰에 들어있는 Y 원자량은 했죠. 그러면 C는 1몰에 Y 하나가 포함되어 있고 Z 4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몰이다. 자, 요거 맞고 자, 그 다음에 Y분의 X는 3분의 11이다. 자, 여기에서는 그 지금 x2가 우리가 분자량이 8이라 했으니까 x2가 8이면 x 플러스 x가 8이겠죠. 맞죠? 그러면 x의 원자량은 4가 될 거고 자, x2y가 분자량이 1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y의 원자량은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x2y인데 특정 x그램 속에 자, x그램 속에 자, 얘의 분자량을 나누게 되면 분자량이 11입니다. 그죠? 근데 그 y의 질량이 얼마냐면 전체 질량의 11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전체 질량의 여기에서 x그램 곱하기 11분의 3이 y가 차지하는 질량이 돼요. y가 차지하는 질량인데 여기도 y로 써놓으니까 참 헷갈리겠지만 x에서 11분의 3이 y의 질량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y의 질량이 2 small y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2 small y니까 우리가 y를 x분의 y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원하는 게 y분의 x를 구해야 되니까 자, 정리를 할게요. y분의 x는 자, 2 곱하기 3분의 11. 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6분의 11. 6분의 11. 3분의 22. 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살짝 어려웠죠. 그래서 한번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또 질문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2016년 7월 학평 문제인데, 자, 지금 보면 실험식 가와 나가 있습니다.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되어 있는데, 자, B의 원자량은 16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 A와 B로 이루어진 화합물에서 성분 원소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 A의 동위원소는 질량수가 10인 I랑 11인 A만 존재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자, 얘가 뭐냐면은 AB3라고 했고, 자, 얘는 A 질량이 2.7, B의 질량이 12.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2.7과 12의 질량 B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아이는 2.7과 그 다음에 6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몰수비가 1대 3이잖아요. 그죠? 1대 3이면 자, A의 원자량과 자, B의 원자량을 나눴을 때 몇 대 몇이 나와야 되냐면 1대 3이 나와야 돼. 그래서 몰수비가 1대 3이면 각각의 원자량을 나눴을 때 그 B가 1대 3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B의 원자량이 얼마라고 돼 있냐면 16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16. 그러면 A의 원자량을 구해주면 되겠죠. 일단 잠시 풀게요. 그러면 자, 얘가 A분의 2.7은 7
곱하기 3은 자 4분의 자 계산만 나오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4분의 3.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3, 3 이렇게 날라가겠죠. 그러면 A는 2.7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지. 2.7 곱하기 4 7, 4, 28 24는 2, 4, 8 그럼 8.8 7, 4, 28 2, 4, 8 10.8 자 10.8 자 10.8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A의 원자량이 이렇게 나와서 좀 뭔가 잘못 구한 것 같은데 하는데 지금 아직 안 배웠습니다. 안 배웠고 설명만 하고 갈게요. 동위원소가 10과 11이 존재하는데 이건 뒷단원입니다. 그래서 뭐 상관없으면 안 들어도 됩니다. 자, 동위원소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자연계에 두 가지 원소인데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100 X%.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이 자, 100분의 X 곱하기 얘의 원자량 10이랑 더하기 자, 얘는 100-X죠. 맞죠? 100-X 곱하기 원자량 11.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얘가 얼마 돼야 되냐면 10.8이 나와야 돼. 이걸 평균 원자량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10X 더하기 1100 마이너스 11x는 1080 계산만 나오면 약해지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0 그러면 x는 20%.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친구가 몇 퍼센트가 존재하냐면 20%. 자, 이 친구는 80%가 존재하게 됩니다. 됐죠? 자, 일단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 가도 실험식 한번 구해볼게요. 분자식은 배수기 때문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건 실험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7에 얘는 10.8 땡땡. 자, 그 다음에 6.0에 자 분자량이 16이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아, 원자량이 16 원자량. 그래서 자 2.774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다. 맞죠? 4분의 1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몇 분의 몇이죠? 2로 약분하면 3, 2, 8 이렇게 된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분모끼리 약분할 수도 있는 것도 알죠? 자, 2. 그러면 1 정리하면 2대 3. 그러면 얘는 A2, B3고 근데 이게 A2, B3는 실험식이고 가장 간단하게 나타낸 거. 분자식은 우리가 여기에서 더 이상 알 수는 없습니다. A2, B3가 되고 A4, B6가 되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자식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일단은 실험식은 여기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동위 원소의 존재 B는 자, A 11대 10, 여기 구했죠. 맞죠? 여기 이렇게 구했으니까 20% 80%니까 1대 4다. 자, 요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같은 질량에 포함된 A 원자 수는 AB3가 가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분자식이 A2, B3가 되고 얘는 분자식이 AB3잖아요. 맞죠? 그러면 자, 이 분자량분 자,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분자량분의 자, 분자량분의 1 곱하기 분자를 이루고 있는 A 원자 수. 그러면 그 가는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 나는 똑같 그 저 옆에 아이는 분자량분의 1 곱하기 뭘 해주면 되냐면 A 한 개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데 자 분자량은 A2, B3니까 10.8 곱하기 2 더하기 16 곱하기 3 분의 2. 자, 요렇게 해주면 되고 자, 이 친구는 분자량이 16 10.8 한 개 더하기 16 곱하기 3분의 얘는 1. 자, 요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가 얘가 2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2배가 안 되기 때문에 자, 일단 가보다 더 크다는 틀렸습니다. 그죠? 얘가 더 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계산만 나오면 약해져서.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자, 이제 다음은 몰에 대한 자료이다. 갑자기 좀 편해진다. 그치? 1몰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수를 말하면 이 수를 아보가드로 수를 한다. 이제 우리 문제 2문제 남았으니까 이제 익혀졌죠. 그죠? 자, 흑연 1g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 수는 했으니까 탄소의 원자 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g을 뭘로 나눠줘야 되냐면 탄소의 원자량인 11로 나누게 되면 11분의 1몰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11분의 1몰인데 자, 우리가 정확히 개수를 할 때는 이 몰은 묶음 단위라 했잖아요. 맞죠? 자, 묶음 단위니까 이거를 몰 대신에 정확한 개수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11분의 1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인데 이걸 아보가드로 넘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12분의 NA, K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수소 1몰에 들어있는 양성자 수의 합은 자 이게 수능 문제다 보니 뒤에 게 자꾸 섞여 있죠. 그죠? 자 모르면 그냥 다른 부분만 정확히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소 1몰인데 자 얘가 H2잖아요. 그죠? H2면 자 여기에서 H 하나에 양성자 하나로 돼 있죠. 그러면 H가 두 개니까 수소 분자 하나에 양성자 두 개 들어있으니까 1몰에도 1몰은 양성자가 당연히 얼마? 곱하기 2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 2몰이 되는데 자, 몰 대신에 아보가드로 수로 바꾸면 2NA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메테인 1몰에 들어있는 탄소와 수소의 질량 비는 했는데 자, 이건 쉽죠, 맞죠? 탄소와 수소는 1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얘는 10이고 자, 그 다음 얘는 1 곱하기 4가 되니까 자, 12대 4. 그러면 3대 1. 4대 1이 아니라 3대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은 1번밖에 안 되겠네요. 맞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래 이걸 다 하고 나면 이제 모래 개념을 기초 개념을 다 잡고 기초 개념에서 심화 문제까지 다 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 개념으로 들어갈 건데 뭐 아직 시작이긴 하지만 자 부피 개념만 완벽하게 완성하시면 이제 양적 관계 문제는 계산만 좀 잘해 주시면 돼요. 제가 계산 좀 못하기 때문에 자 일단 x가 3개고 y가 1개니까 우리는 x를 1로 한번 잡아볼까요? 자, 1, 1, 1. 그건 내 마음대로 잡는 거야. 그러면 y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3이 되겠죠. understand? 자, 그래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이 됩니다. 8 아닙니다. 3. 자, 그 다음에 y가 3이니까 3, 3, 3, 3 하면 3, 4, 12죠. 그러면 이거랑 3개랑 해야 되니까 얘는 4, 4, 4.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원자 한 개의 질량은 y가 아까 전에 3이라 했고 그 다음에 x가 1이죠. 맞죠? 자, 1이니까 당연히 요게 맞고. 자, 원자 1몰의 질량은 1몰의 질량이 뭐냐면 이거를 6 곱하기 10의 23승계를 묶어서 한 거니까 얘는 4 이런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이게 한 개의 질량이나 1몰의 질량이나 어차피 비례 관계야. 왜냐하면 한 개의 질량에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할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수를 곱하기 때문에 한 개의 질량을 비교해도 됩니다. 그래서 직접 1몰의 질량 구하라는 건 아니니까 자 Z는 4고 X는 1이니까 4배가 되겠죠. 4배. 됐죠? 자 그리고 YZ2에서 구성원소의 질량 B는 Y가 3이라고 얘기를 했고 Z2가 4인데 4 곱하기 2 하니까 얘가 8이겠죠. 맞죠? 그러면 3대 4가 아니라 3대 8이다.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몰 기초 개념과 심화 문제를 풀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나요? 혹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사람은 질문을 해주시고 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쪽지를 보내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정말 중요한 부피 개념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